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또 심각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근무 문화도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나 무급휴직 또는 연차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방송 저희 처음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마스크를 쓰게 해드려서 본의 아니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실제로 근로자들,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업주들이 상담을 좀 많이 해오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네, 굉장히들 좀 불안도 하시고 이거는 근로자든 사용자든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염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또 이제 영업이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문제, 손님이 없다거나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자는 가장 이제 우선 제일 심각해하고 근로자들도 영업이 잘 돼야지 이제 급여도 받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어느 쪽의 과실이나 아니면은 뭐 위법 행위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 대책들을 많이 좀 내놓고 있는데 혹시 이 근로자들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지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노무 관련 특별 정책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죠.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같이 맺는 단체 협약이나 또 취업규칙 등의 이제 이런 질병에 관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또 병가 휴가 이런 등의 규정이 있는지 이거는 정책 이전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야 하고요. 근데 그렇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또 산업안전보장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그 외에 이제 산재보상법 이런 이제 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에 있는 규정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새 감염병 예방법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까. 그래서 일부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를 상정해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려가 되는 것이 근로자, 그러니까 근무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임산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면에서는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재 지금 임산부에 대한 별도 보호 규정, 감염 대책 규정 이런 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뭐 특별히 그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로나에 대한 따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예방 수칙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선 그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거든요. 근무 시간을 급여 삭감 없이 2시간 이상 줄여주도록 하는 거라든가 2시간 줄여주게. 태아 검진 휴가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이런 거를 유급으로 사업주가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감염에 취약하고 한번 걸리면 굉장히 어려운 취약한 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 시간 단축 수준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출퇴근 시간 같은 것을 이렇게 러시아워를 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요새는 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라면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통해서 임산부들은 특별 배려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급여를 삭감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이제 근무 장소만 바꾸는 수준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이런 협의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뭐 가정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막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재 뭐 학교도 휴업을 하고 있고 유치원도 휴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애기들을 데리고 갈 수도 데리고 출근할 수도 없고요. 네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 부모들 젊은 특히 맞벌이 부모들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어려우신데 어린이집들이 많이 휴원하고 이런 상태라서 또 아이들도 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모이는 거를 또 자제하는 건 너무 당연한 대책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일단 그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네, 한 3개월 정도 주는데요. 석 달까지 한 달 가능합니까? 이상씩 해서 이제 네. 휴직 개념이죠. 좀 장기. 휴직. 3개월까지 주는데 한 달 이상으로 해서 끊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조건이 어떠냐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가족의 범위로 보고 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나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 이제 근로자가 이 가족 돌봄 휴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의 약점은 뭐냐 하면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거나 회사가 사장님이 말하자면은 빠지면 안 돼 이래서 승인을 안 해주면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법적 강제성이 없는 휴가라는 약점이 있고 예. 또 쓴다 하더라도 유급이 아직까지는 보장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감염에 걸려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부모가 이 가족 돌봄 휴직을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예.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요 가족 돌봄 휴직이 이번 기회에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휴원하거나 휴교하는 경우들도 유급으로 돌봄 휴가를 부모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좀 가족 돌봄 휴직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예. 좋겠다 싶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법제도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임시 방편으로는 회사와 협의해서 병가나 이런 다른 휴가들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을 쓰는 거. 그리고 사회자님들도 이런 꼭 그런 법적 휴가 기간에 제한되지 않고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이제 휴업이나 휴가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경우들을 좀 지혜롭게 넘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족 돌봄 휴직 사유, 이 유급 돌봄 휴가 네. 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됐는데 네네. 지금 이것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 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법이지 않습니까? 네, 22조 2항입니다. 22조 2항. 그렇다면 이게 이제 법으로 그 근거를 정해 놔야 할 텐데 네네. 어제 국회 통과한 코로나 3법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군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육위원회에서 그 박경미 의원님과 이 개정안을 제출하신 거로는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좀 같이 움직여서 네네.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네네.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피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네. 이 뭐 대구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 발병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그 발병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다녀오셨는데 네네. 뭐 하루 이틀 걸쳐서 만약에 대구에 계셨다가 뭐 서울로 올라오셨다. 네네. 그런데 지금 오신 상황에서는 뭐 전혀 이상이 없고 뭐 네네. 14일이 지났는데 네. 가족 모두 또 그 근로자 모두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다음부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위험한 상황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뭐 간주되고 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자진적으로 알려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노사가 모두 이제 예방 수칙을 정하고 어디 위험한 지역 갔다 왔다거나 하면 동선 보고를 해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 발병한 지역에 갔다 온 사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반드시 보고하라 이런 어떤 수칙이나 기준들이 있었다면 보고하는 게 맞겠죠. 있었다면.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특별히 뭐 당 반드시 뭐 보고하지면 안 된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내지는 이런 것과도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불안감들이 크고 본인도 비롯해서 또 조직 생활하는 뭐 개인 다른 분들한테 다 예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는 그 직접 이제 실제로 감염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본인과 또 이렇게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확인시켜줘야서 안심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무 일 없어 이러지 말고 혹시 경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가족 어머님이든 나든 같이 그 선별 진료소 가서 치료받고 아니 확진 여부 판정 받고 전혀 문제 없다 이런 거 확인 받으면 안심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동료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예 선제적으로 확진 여부를 검진 받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본인도 회사도 좋다. 그럼요. 네. 근데 또 이 실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검진하고 있는 상황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또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 고려가 돼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는 방문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에어컨 기사님들이라든지 계절은 뭐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컴퓨터 기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평소 면역력이 좀 약해서 정말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어느 지역에 지금 이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문 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죠. 이때는 어떡합니까? 좀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하면 그 방문하는 회사가 확진자인지 아니면 또 모르고 있는 경증상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미리 다 서로 정보가 공유된다면 우선되는 이제 안 가거나 다른 안전한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치 기사 인터넷 설치라든가 렌탈 방문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정 입장에서도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고 구매도 하고 하는데 또 고장 났으면 또 안 고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을 해줘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갈등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걸린다면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게 미리 예방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노사 간에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특이한 시기에는 그 일을 자체를 전면 휴업을 할 수는 없지만 꼭 가야 될 곳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미루고 업무를 축소하고 또 이렇게 가서 일하시는 기사분들도 순번을 좀 정하고 해서 문제 없거나 우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좀 후선으로 빼서 다른 분이나 나중에 배치하고 이런 식의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점은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서는 이제 산재 발생이나 위험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게 사업주 의무이고 근로자도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무급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또 월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당장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충돌이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걸 고려를 안 해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급 처리 문제는 무조건 무급으로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유급으로 하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상의 어떤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또 보건복지부의 그 감염법 예방법상의 어떤 유급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근데 이런 등등의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하셔서 활용하시고 하는 것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휴업급여는 지급해야 된다는 법 규정은 없지만 상호 이제 그 협의하에 할 수는 있는 상황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직원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갔어요. 근데 너무 걱정된 나머지 집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근무장 이탈 또는 지시불이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징계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노사 간의 주장이 엇갈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노무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고 사업주의 어떤 지시 명령권이나 징계 권한도 이 근로자에 대한 어떤 충실한 보호 의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활용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근로자가 정말 다른 사적인 핑계가 아니라 정말 그런 위협 때문에 그 사장님한테 말을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고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회피한 거다 이러면 과연 이 징계가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감염 예방 휴가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네.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감염 예방법은 이제 그 근로자의 급여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다 처리해 주면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급여는 줘야 되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실제 근로자는 휴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이게 좀 사장님 입장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보면은 감염법 예방법에 있어서는 보면은 그냥 예방 단계에서 그냥 휴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거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경우 이런 이제 근로자들 실제적으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질병에 걸리거나 격리를 해야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무급 처리하지 않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에 먼저 이제 월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그 증빙 서류를 갖고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지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당 최대한 13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 휴가 보상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이건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이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그런 이 대책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업주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기 직원 아끼고 또 국가가 준비해 놓은 그런 대책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천식기가 좀 있었고 네. 또 비염이라든지 뭐 알레르기 증상이 좀 있어서 네. 또 요즘 뭐 조금 있으면 봄 오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바로 3월인데 평소 천식하고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훌쩍거리고 기침 좀 하고 네. 그런데 막 눈치 주고 네. 너 코로나 아니냐? 그래서 그 분위기 흐리지 말고 쉬어라. 사실상 뭐 자가격리를 해서 회사에서 지시를 하는 건데 네네. 근로자 사장님 저는 괜찮은데 물론 이렇게 쉬라고 하시면은 거절하지는 않겠어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이지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천식과 비염, 기침을 한다고 이게 곧바로 감염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좀 약간 불안하고 취약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 특성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쉬거나 이제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것에서 직장을 안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거겠죠. 그럴 때 이제 급여 문제, 이 문제가 여전히 걸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직장인이 다니는 모든 사업주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감염법 예방법상의 그 유급 휴가였고요. 예.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노동법상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급 처리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논리가 적용은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휴업을 하면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평균 임금의 한 70% 수준에서 휴업수당을 반드시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안 한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그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쉬더라도. 근데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게 사업주의 경영상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제 행정 해석을 통해서 이거는 사업주의 어떤 책임 범위, 세력 범위 밖에서 일어난 보다 어떤 재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예.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상 이 의무를 좀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럼 묵은 문제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좀 빈틈이 있거든요. 네. 특별한 상황에는 노동법을 좀 확대 해석해주는 예. 이런 좀 발빠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업자 의무가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은 그냥 근로자를 무급 처리해서 놔두는 게 사업주로서 이제 올바른 방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법상으로는 이제 고용보험법상에서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거든요. 고용유지 지원금이요. 예, 휴업이나 휴직하는 경우에 네. 이제 유급으로 이제 돈을 월급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고용보험에서 말하자면은 이게 돌려받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것도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그 이미 경영이 어렵거나 한 뭐 재고량이 50% 이상 되거나 아니면 매출이 한 15% 이상 감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잡 쉐어링 방법의 일환으로 사실 예. 예전부터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제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근로자 휴업 문제 같은 게 생기는 이런 경우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고용유지 지원금 이거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절차를 좀 알아서 요거는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랑 협의를 해야 돼요. 예. 미리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거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면 이렇게 사장님은 나중에 지원받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을 노사가 같이 지혜롭게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무급휴가나 뭐 이런 거보다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고 언제든지 또는 상당 부분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용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대책들은 좀 서 있는 것 같군요. 네. 여기까지 잠깐 좀 끊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방송 뉴스 리듬을 보고 계십니다. 최민숙 논교사님과 지금 함께 코로나19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사 문제 미리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산재 보상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이제 확진됐을 경우라든지 이런 네네. 문제인데 동료들끼리 근무를 가끔 조정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좀 그냥 만들어 봤는데 저 사례는 실제적으로 판례나 이런 상황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네네. 버스 기사님 또는 택시 기사님 이런 분들이 비번인 상황에서 갑자기 근무자가 좀 바꿔야 된다. 동료가 네. 본인 누가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바꿔달라. 그래서 선의로 바꿔줬어요. 네네. 근데 회사에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 기사님이. 이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었는데 예. 근데 이래가지고 그 회사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거는 당신 사정이지 왜 근무를 보고 없이 바꿔주고 왜 근무도 아닌데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네네. 오히려 우리가 노동력 상실로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손해다. 이 무급 처리할 테니까 그냥 쉬어라. 네네. 이렇게 매정한 사업주는 없겠지만 네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부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참 난감하고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이거는 우리가 상식을 좀 법적 기준으로 좀 약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재해라는 것은 일하다가 이제 다치거나 뭐 부상을 입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근로자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치료비랑 그다음에 치료하는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월급이 없으면은 소득이 없으면 못 사니까 예. 그 이제 휴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사망하시거나 이러면 유족급여나 장애를 당했으면 장애급여 이런 식의 보상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재 보상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그러니까 질병이 당한 사유가 업무와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한테 감염되거나 사적으로 감염됐다면 이거는 산업재해라고 보기는 어렵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이 감염이 되었는지 예. 이게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재에서는 최근에 코로나는 어느 불특정 다수에서 어느 모르는 상황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산재 인정을 해주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업무상 사유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산재는 이 무과실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예. 모든 게 이렇게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는 다치면 아니 무슨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고 몇 프로 책임지냐 이런 걸 따지고 하지만 이 산재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감염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야. 일부러 감염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 아닌 한 그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요. 예. 이 경우에 이제 근무 교대를 맘대로 조정해서 회사에 맡기지 않았다. 근데 요거는 그게 근로자의 과실이냐 이런 건 따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직원들 간에 서로 교본 바꾸기도 하고 편의상 이거를 일일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제 알아서 하는 관행들이 있잖아요. 예. 큰 문제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였기 때문에 만약에 안 바꿔줬다 하더라도 원래 근무하실 분이 또 재소송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과실이 산재 보상의 장애는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사장님이 산재 보상의 기본 논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이거는 좀 산재 보상으로 해결을 하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산재 보상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예. 문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그런 타임인데요. 아까 뭐 방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경우도 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 배달원들 계시죠? 식당 네네. 배달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는 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네네. 특별 고용 관련 특별 네. 고용 특수고용 얘기합니다. 예.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이게 좀 지금 가장 문제인데요. 일단 근로계약을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돼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확진이나 사고 시에. 그런데 이 속칭 그 특수고용 근로자라고 하고 최근에 배달원이나 라이더나 등등의 플랫폼 노동자라고 예.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또 방문 설치기사, 뭐 레미콘 기사, 화물체조, 타워크레인 기사 이런 분들 다 해당되거든요. 한 예. 전국에 한 220만 된다고 하고 220만 명이요?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도급, 위탁업체 이래서 자영업자거나 뭐 소사장님이거나 뭐 지위가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 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하는 일은 똑같은데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산재보상 가입을 해달라는 게 주요 민원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확장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13개 업종인가에 이제 학습지 교사, 뭐 보험 설계사,
또 이런 가전제품 설치기사, 그다음에 배달원 이런 분들이 다 산재보험에 이제 가입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게 아직까지 사업주 반 근로자 반 보험료를 내야 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해줘야 돼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라면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내가 들어있으면 보상 받지만 안 들어있으면 아무 보상 못 받는 것처럼 예.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보험료를 반반 내요. 예를 들어서 배달원은 개수 떼기 이렇게 해갖고 한 건당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아갖고 한 달치 급여를 받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험료 얼마 이거를 이제 공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다 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불완전 플랫폼 그리고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당연 가입으로 산재보상을 확실히 받게 해주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수고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늘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노무사님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자세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